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 의혹들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 기록들이 있어서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또 필요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대출로 사업을 확장해 부실을 자초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사건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정관계 인사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 2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고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은 최재경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 공무원 뇌물과 같은 토착비리 등 다양한 중층적 부패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등장하는데요. 천화동인 4호, 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1,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조모 씨가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1년 중수부의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전 기자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받았고 결국 입건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조 씨는 이후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때 알선 수재 혐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개발회사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남욱 변호사 역시 구속 기소됐지만 남 변호사는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횡령 혐의 대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는데요. 당시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고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역시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찰이 지난 2011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로 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빼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공중분해 됐겠죠. 세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개발을 경기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반면 윤 전 총장은 대장동 대출은 관련 사건이 아니었다며 의혹 제기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마 12년인가 14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쭉 중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제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왜 대장동 걸 알고 자기를 수사 안 했냐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고요. 검찰이 재수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실체도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기령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잘 보셨나요? 더 많은 뉴스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요. 화면 왼쪽을 누르셔서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이쩌는 물론이고요. 돌발 영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